네, 기백반 배움 중심 교육. 오늘은 배움 중심 교육을 잘하기 위한 모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임을 10년 정도 했고요. 이제 올해 11년째 들어가는데 저희 반을 어떻게 모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모둠별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모둠 구성,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모둠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냐, 자리는 얼마에 한 번씩 바꾸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모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걸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모둠 정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모둠을 4명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고, 모둠원의 이름을 방향통, 기록통, 소리통, 리듬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티처런 리더인 조기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고요. 이분한테 배울 때는 방향맨, 기록맨, 소리맨, 리듬맨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했냐면, 방향통은 모둠의 리더 역할이고요. 방향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둠 활동 진행을 하고 방향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록통은 모둠 활동 시 기록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둠 활동 발표하는 소리통, 그리고 시간 체크하는 것도 하는데요.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정해주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체크하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뭔가 모둠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소리통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통은 모둠의 분위기를 담당하는데 준비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면서 반납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준비물을 가져오고 반납하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정해놔야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고요. 소리통도 그렇고 기록통도 그렇고, 기록하는 것도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정해놔야 아이들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잘 모둠이 운영이 되고 수업도 잘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이제 모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학기 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요. 상황은 24명이 저희 반 인원수고 6개 모둠, 즉 4 곱하기 6 모둠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많이 보죠.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을 꼭 보는데 저는 수학 같은 경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받는 방법도 이제 조기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진단평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엑셀 파일에 정리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한 줄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남자 3명, 여자 3명씩 A, B, C, D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그룹은 제일 잘하는 애들이고 D 그룹은 배움이 가장 느린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셋, 여자 셋 뭐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반 이제 작년 샘플이라 24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확히 맞지 않는데, 어쨌거나 남자애들이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하고 여자애들도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해서 A, B, C, D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쪽지가 필요해요. 이 쪽지는 제가 밑에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놓을 거고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능력별로 A, B, C, D 남녀로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수학 성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회색은 남자고요, 흰색은 여자예요. 그리고 A, B, C, D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컵을 8개를 준비해서요, 각 그룹별로 쪽지를 넣어요. 그래서 종이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남 1, 여 1, 남이, 여 2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오거든요. 남 3, 여 3, 남 4, 여 4가 나오겠죠. 여기도 이게 남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남 2일 거고, 남 3, 남 4가 되겠죠. 여 1, 여 2, 여 3, 여 4가 되는데, 얘를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얘를 반 접어가지고 종이컵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별로 불러서 이제 쪽지를 뽑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는 무작위로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애들을 부를 때 그룹별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로 무작위를 하면은 수학 서영 실력이 못하는, 배움이 느린 친구들끼리 한 모둠이 돼버리면 동료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배움 중심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동료 학습인데,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은 친구랑 안 좋은 친구가 같이 섞여야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별로 불러 쪽지를 뽑게 하고요. 처음부터 이 남자 1번 이렇게 잘하는 애들을 부르면 애들이 다 눈치를 채요. 아, 선생님이 지금 잘하는 애들부터 부르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되는 애들을 불러야지, 처음에 불러야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렀다가 세 번째로 이제 이쪽 그룹을 부르고 맨 마지막으로 이쪽 그룹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세 번째로 여기를 불렀다가 여기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좀 티가 안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한 모둠이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뽀로로, 크롱, 패티, 에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번이 한 그룹이고요. 이청용, 기성용, 박지성, 손흥민 요 4번이 한 개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기가 뽑은 쪽지를 열어보면서 비슷한 단어끼리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즐겁게 다니면서 이거 뭐가 내 거지? 뭐 이러면서 선생님 저 비슷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야 잘 찾아봐 다 있어 라고 얘기하면 또 찾고, 그렇게 재밌게 모둠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모둠을 구성해서 한 학기 정도 3.5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기 중에 모둠을 한번 또 바꾸잖아요. 그때 모둠을 뽑는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배운 활동이에요. 이 활동은 처음에 아까랑 똑같이 24명이고 6개 모둠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전체 학생들에게 리더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남자 1명, 여자 1명 적어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애들은 이미 배움 중심 교육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죠. 한 학기 동안 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적합한 친구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모둠의 리더가 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우리 모둠의 리더가 되면 별로인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잘할 것 같은 애들을 남자 1명, 여자 1명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쪽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남자 뭐 누구, 여자 누구 이렇게 써서 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투표를 한 거를 칠판에 적겠죠. 그러고 나면은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남자 3명, 여자 3명을 뽑아서 방향맨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한테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방향통인 친구들한테 너희는 리더인데 너희와 함께 할 파트너를 뽑으라고 해요. 그때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가진 친구를 뽑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모둠이 잘 돌아가요. 만약에 이 친구는 발표를 되게 잘하는데 기록을 되게 못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기록을 잘하는 친구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꼼꼼한데 발표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 친구는 발표하는 능력이 좋은 친구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개월 이상 배움 중심 교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둠의 파트너가 잘 못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잘 뽑게 되고요. 이성으로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애들은 장난스럽게 뽑지 않습니다. 장난스럽게 뽑으면 스캔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남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상황에서 12명이 남을 텐데, 방향통이랑 기록통은 앞쪽을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칠판 쪽을 보라고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요 파트너들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모둠이 4명씩 완성이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요런 친구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싫어하는 티를 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의사항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라고 한 다음에 모둠 편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원을 뽑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방향통이 기록통을 뽑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요. 내가 뽑은 친구니까 어쨌거나 잘해주려고 하고요. 반대로 기록통 입장에서는 방향통이 자기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통이나 리듬통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불만이 없어요.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모둠을 구성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어떤 불만 상황이 나왔을 때 선택은 너희들이 했잖아 라고 교사가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방법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모둠면 교체는 저는 1년에 2번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3번 정도 새로운 모둠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는 학기 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선생님은 한 학기 동안 짝을 안 바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짝이 정해지면 한 학기 내내 짝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헉 하고 놀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연막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애들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짝을 바꾸는데요. 그렇게 되면 애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싸웠을 때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다른 친구를 만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관계 회복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짝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애들이 한 달 지났을 때 화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달이 됐을 때는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정말 한 학기 동안 같은 모둠에서 생활할 친구인데 이렇게 지금처럼 사이가 안 좋고 싸우면 더 힘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결혼을 한 부부들이 싸웠지만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평생 같이 살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쉽게 이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둠 순환을 2주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둠1은 바뀌지 않아요. 모둠1은 바뀌지 않는데 자리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고 있냐면, 지구에 공전과 자전이 있는 것처럼 모둠은 시계 방향으로 바꾸고요. 모둠 안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주가 흐르면 모둠 자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야 눈이 나쁜 친구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고 나서 지구의 자전처럼 모둠 내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2주에 한 번씩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맨이었다가 방향통이었다가 기록통이었다가 소리통이었다가 리듬통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역할이 바뀌면서 다양한 역할을 처음 해보게 됩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방향통이 되게 리더를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공감하는 거를 생기게 되는 거죠. 기록통도 마찬가지고 소리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역량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역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배움 중심 교육을 잘하기 위한 모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모둠 편성 후에 모둠 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